업무 경감을 위한 엑셀 업무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프로그램 지망별 신청하기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 반 배정할 때, 진로 캠프 후 프로그램을 배정할 때, 또는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같은 체험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배정할 때 등 아이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반을 배정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학생들의 희망대로 반을 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별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폼즈와 엑셀을 이용하여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망별로 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먼저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이용하여 설문지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폼즈에는 다른 온라인 설문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질문 유형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엑셀로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위한 함수와 기능을 익혀보고 실제 프로그램의 지망별로 배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출석부 출력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이나 가운데를 보면 URL 주소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수 자료를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따로 캡처하거나 적어놓고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화면 우측 상단에 항상 표시될 예정이니 천천히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 실습 주제는 동인천에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신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많이 이용하는 체험학습 장소인데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서 예약하기 어려운 체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이용하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를 만들고 엑셀로 배정해 보겠습니다. 배정 작업에는 챗GPT의 도움도 살짝 받고자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화면입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온라인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는데요. 지금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사용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새 양식 버튼을 누르고 설문지의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지 이름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신청과 같은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년반 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문항을 만듭니다. 학년반 번호는 학번을 생성할 때 활용해야 하는 그런 응답 문항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1학년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적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응답을 제한해서 정수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과 번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항을 만듭니다. 네 번째 문항으로는 새로 추가로 우리 텍스트 방식의 문항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항인데요. 프로그램 지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에는 순위라는 방식의 문항을 사용하는데요. 순위는 총 10개까지 희망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을 정렬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옵션 1, 2, 3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적게 되는데요. 네, 옵션의 개수가 부족할 땐 옵션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순위 문항에서는 옵션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총 10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10개를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 적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응답 화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위 링크 주소를 통해서 설문에 응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 반 번호를 먼저 숫자로 입력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항은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항인데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도 되고요. 각각의 옵션 항목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배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치가 끝나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응답 수집 화면에서 응답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응답 결과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맨 좌측에 연번이 적혀 있고 설문 시작 시각과 종료 완료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자메일 주소와 이름, 그리고 응답을 수정했을 때 수정한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된 응답 정보입니다. 지열부터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마지막 K열에 있는 응답 결과인데요. 학생들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나열한 10개의 프로그램이 한 칸에 모두 입력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지망 순서별로 세미클론으로 이어서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망별로 열을 나누어 나타내 볼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K열 상단에 있는 그 머리글을 수정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요 10개의 지망별 프로그램을 이 오른쪽에 있는 열로 텍스트 나누기를 해서 쪼개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머리글을 일단 1지망으로 수정을 해서 나누기라면 훨씬 결과를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K열에 있는 이 데이터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자, 텍스트 나누기 도구를 실행합니다. 원본 데이터 파일 유형을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구분 기호는 세미클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면 세미클론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나누어지면서 우측에 열이 추가되고 머리글도 1지망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2, 3, 4, 5 늘어나면서 11지망까지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지망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모두 빈칸입니다. 이제 작업 영역으로 응답 결과를 옮겨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작업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작업 시트를 자세히 보면 응답 결과에서 추가된 열이 있습니다. 바로 학번과 프로그램 배정 열이 추가가 된 열인데요. 학번은 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 기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배정은 학생들이 배정된 프로그램을 적는 칸입니다. 다시 응답 시트로 넘어와서요.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I열 우측에 학번 열을 추가하고요. 또 이름 우측에 프로그램 배정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I열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 열을 추가해 주시고 머리글을 학번으로 적습니다. 이름
오른쪽에도 이렇게 열을 추가해 주시고 머리글을 프로그램 배정으로 적어주세요. 네, 학번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행에서 자, 학년을 선택하시고 곱하기 만 더하기 반을 선택하고 곱하기 100 더하기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열의 데이터가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배정은 빈칸으로 두고 학년 열부터 자, 10지만까지의 모든 열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복사를 하고 자, 이를 작업 시트 해당 데이터 영역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작업 시트 오른쪽에 보면 프로그램의 지망별 응답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표가 있습니다. 총 100명의 학생이 10개의 프로그램을 지망별로 선택을 했고 아래 4개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지망에서 인원이 초과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1지망의 4개의 프로그램을 지망한 학생들은 1지망에서 프로그램 배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1지망에서 배정 인원보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10명씩 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초과되었을 때 10명씩 인원을 뽑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을 직접 불러서 가위바위보를 시키셔도 되고 사다리 타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챗GPT의 도움으로 한번 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망에 배정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4개 프로그램을 1지망으로 신청한 학생은 1지망에서 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정을 확정하고 나머지 지망에 신청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건데요. 먼저 1지망 열에서 해당 4개의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네, 다 필터링을 했고요. 네, 1지망에 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확정됐다는 의미로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2지망부터 쓴 이 프로그램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요. 자, 요 드래그한 영역들에 대한 요 프로그램 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과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배정을 할 건데요. 요 가장 위에 있는 인터넷 카페를 먼저 예를 들면 배정 인원은 10명인데 현재 1지망 신청 인원이 17명입니다. 이 17명 중 10명만 프로그램에 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GPT를 이용해서 배정 인원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망 열에서 인터넷 카페를 찾아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지망의 인터넷 카페를 신청한 학생들의 이름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챗GPT로 이동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건데요. 여기에 다음 학생들 중에서 7명을 랜덤으로 뽑아줘 라고 하고 좀 전에 복사한 학생들의 이름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탈락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7명은 탈락할 인원입니다. 자, 이렇게 챗GPT에서 명령을 내려서 7명 학생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7명 학생의 이름이 나오면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이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이 학생들이 일지망의 인터넷 카페라고 적은 이 일지망의 인터넷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삭제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일지망 인터넷 카페에 신청한 내역이 의미가 없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해서 일지망에서 안 됐어, 탈락했어 라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친구들만 인터넷 카페로 일지망에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일지망 열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 10명의 학생만 표시되도록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은 자, 인터넷 카페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주고, 그리고 이 인터넷 카페에 확정된 친구들은 역시 이지망 이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내역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이지망 이후 신청한 프로그램 내역을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필터링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를 했던 것처럼 나머지 일지망에서 인원이 초과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지망 배정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자, 챗 GPT를 이용해서 탈락할 인원을 뽑아달라고 하는 게 좀 작업이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탈락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일지망 신청 내역을 삭제하고, 자, 또 이어서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리고 이지망 이후에 일지망 확정된 학생들의 이지망 이후 신청 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지망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0명 중 78명이 일지망에서 프로그램 배정이 확정되었네요. 이제 남은 22명에 대해서도 배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지망에서 10명씩 배정이 완료된 위에서부터 7개의 프로그램은 더 이상 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 바꾸기 컨트롤 H 기능을 이용해서 이지망 이후 이 프로그램이 나타난 그런 이름들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컨트롤 H에서 찾을 내용으로 각각의 프로그램 이름을 적고요.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공백으로 둔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 7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프로그램 이름 적고 바꿀 내용으로 공백을 적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지망 이후 이 프로그램 이름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도예까지 삭제했고요. 미디어, 편집과 뉴스포츠까지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일지망 배정이 완료된 결과입니다. 슈링크스, 국악체험, 스위스 민속악기 체험 이 3개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배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슈링크스, 국악체험, 스위스 민속악기 체험의 경우는 자, 인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8지망부터 다시 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8지망에 슈링크스와 스위스 민속악기 체험을 신청한 학생을 보면은 슈링크스는 지금 5명이 더 배정이 돼야 되는데 8지망에 4명이 지원을 했고, 스위스 민속악기 체험은 지금 9명이 배정해야 돼야 되는데
팔지망이 6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4명과 6명은 팔지망에서 배정이 확정됩니다. 팔지망에서 국악체험을 신청한 이 12명의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중에 8명의 학생만 국악체험에 배정이 됩니다. 일지망을 배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링클스 민속 악기 체험은 팔지망에서 일단 확정된 인원들을 표시해주고, 자, 국악 체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네. 자, 추첨이 됐고요. 네, 지금 슈링클스 같은 경우는 구지망에서 또 이제 한 명만 추첨이 돼서요. 자, 현재 추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정된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위해 컨캣 함수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에서 컨캣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E2 셀에 컨캣 함수를 입력하고 A2 셀부터 D2 셀까지를 묶어 나타내면 이렇게 자, A2부터 D2를 묶으면 1, 2, 3, 4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이를 복사해서 나머지 칸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에도 각각의 행의 텍스트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캣 함수는 여러 행에 걸쳐서도 작동합니다. 이렇게 A2부터 D7 셀까지 묶어주면 모든 셀의 텍스트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작업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현재 각 학생들에 대해 배정된 지망과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프로그램이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즉, 행마다 1지망부터 10지망까지의 그런 열 중에서 학생이 신청한 프로그램만 학생이 배정된 지망에 한 개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배정 열에 컨캣 함수를 이용하여 1지망부터 10지망까지의 열을 결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배정 열에 이렇게 나타난 프로그램이 학생이 실제로 배정된 그런 프로그램 배정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출석부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선택 만들기를 실습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목록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이는 결석계 만들기에서 많이 실습했던 기능이기도 한데요. 프로그램 선택한 D2 셀에 왼쪽에 있는 10개의 프로그램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D2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해 주세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 데이터는 프로그램 10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석부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프로그램 선택하는 B1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세요.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출석부를 만들 때 정말 유용한 함수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필터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엑셀 2021 이후 버전에만 포함된 최신 함수에 속합니다. 엑셀 2019 이전을 쓰시는 분은 사용하실 수 없는 함수라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정말 유용하고 강력한 함수라 사용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함수는 생활기록부를 엑셀로 점검할 때에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isNumber search 함수와 결합하면 동일한 어떤 오류사항을 다른 학생들한테도 나타났는지 확인할 때 매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제로 필터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왼쪽에 학생의 명렬포와 등급이 데이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필터 함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조건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조건은 등급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범위에서 등급이 A인 학생들만 출력이 되도록, 필터링이 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G5 셀에 필터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로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영역 전체를 드래그하여 입력합니다. 두 번째 정보로는 이 등급열만 이렇게 따로 먼저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등급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equal H1 셀을 입력하면 등급열이 A인 것만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된 아무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자, 대상자 없음으로 표시가 되도록 세 번째 정보를 입력해서 필터 함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함수의 세 번째 정보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출력되는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범위에서 등급이 A인 데이터만 필터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등급을 바뀌면 데이터가 바뀝니다. 등급이 없는 그런 등급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대상자 없음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부 시트에 필터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셀에 필터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작업 시트로 이동을 해서 자, 학년열부터 프로그램 배정열까지를 선택하여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에 프로그램 배정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equal 출석부 시트 B1 셀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정보는 배정 학생 없음으로 자, 필터링 결과가 없을 때의 출력값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목록에서 선택할 때마다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이 출석부에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응답 결과 엑셀 파일을 갖고 챗GPT에게 모든 배정을 맡겨보는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아직은 좀 배정에 많은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조금 더 진화한다면 이런 배정 작업도 우리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챗GPT에게 온전하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 경감을 위한 엑셀 업무 활용이라는 주제로 3시간의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엑셀은 제가 사랑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정말 많은 팁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3가지만 정리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엑셀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에 끊임없이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이 3가지 주제부터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엑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